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뮨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이뮨 시스템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해부했을 때 다른 장기는 눈으로 확인하고 개념화를 시켰었지만 이 블러드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5리터의 블러드가 하루도 쉼없이 돌아다니는 것이라서 이게 생명력 그 자체죠. 즉 이뮨 시스템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력 그 자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뮨 시스템을 이루는 주인공들과 그것이 항상 됐을 때와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뮨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크게 인네이티드 임뮤니티와 어댑티브 임뮤니티로 나눌 수 있어요. 인네이티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임뮨이고 바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순식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를 일으키고 덴드라이틱 셀이 잡아먹고 컴플리먼트 보채기가 구멍을 뚫어서 죽이고 내추럴 킬러 셀이 자기가 아닌 넌 셀프를 인식해서 죽입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덴드라이틱 셀이 중요한데 이걸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해요. 그 침입자를 잡아서 침입자의 대표적인 얼굴을 T셀이 인식하도록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T셀 리셉터가 이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펩타이드죠. 넌셀프의 펩타이드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 증식을 하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어댑티브 임뮤니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반응이. 자, 시간이 걸리지만 이 무한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하나가 직접 가서 1대1로 상대해야 돼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얘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 T셀이 또 B셀과 만나야지 B셀이 항체를 만들어요. 침입자에 대한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를 만드는 그 B셀 자체가 또 무한 증식을 하죠. 엄청나죠. 그리고 나머지 전쟁에서 끝나면 메모리 B셀과 메모리 T셀로 저장이 돼서 우리 이뮨 시스템에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접종 맞는 것도 이 어댑티브 임뮤니티를 이용하는 거죠. 다시 재감염이 됐을 때 이 속도를 줄이고 엄청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맞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B셀과 T셀이 만나야지 면역이 활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 B셀은 본메로에서 주로 많기 때문에 본메로에서 많기 때문에 B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T셀은 사이무스에서 많기 때문에 사이무스를 T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능적으로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죠. 자, 보면 스템셀에서 B셀과 T셀로 분화하는데 T셀은 이 그 안티젠 프리젠팅 셀, 덴드라이틱 셀과 만나면 범인의 얼굴을 인식하는 T셀 리셉터가 중요하죠. 이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CD8 포지티브 T셀과 CD4 포지티브 T셀로 분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B셀은 이 CD4 포지티브 헬퍼 T셀이라고 그래요. 도와준다고. 헬퍼 T셀과 만나서 이런 범인을 잡아 하면 B셀이 그때 임머처 B셀이 머처 B셀로 분화가 되는데 제일 임머처한 안티바디는 이제 임무글로빈 M 타입이에요. 그 D 타입이고 이것이 있다가 더 강력한 뭐 M으로 남을 수도 있고 G, A, E 타입으로 클래스 스위칭이 됩니다. 클래스 스위칭이라는 거는 이 안티바디를 이루는 헤비 체인이 바뀌는 거예요. 헤비 체인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M, G, A, E로 나뉘는데 그 헤비 체인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B와 T가 분화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긴 다양한 유전 질환이 있어요. 디조지 신드롬이나 하이퍼 IgM 신드롬. 네, 유전 질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T셀 리셉터는 어떻게 생겼냐? 자세히 보면 APC 셀이 MHC 클래스 2에 범인의 얼굴을 올려줘요. 펩타이드. 그러면 이거를 이제 TCR이 인식을 하는데 TCR뿐만 아니라 주변에 CD28이 중요해요. 그리고 APC 셀에 CD80이나 86도 중요하죠. 이게 코스티뮬레이션이 돼야지 안정장치로 이렇게 돼야지 헬퍼 T셀의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안티바디는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B셀에 있는 안티바디는 이게 안티젠 스페시픽한 이 메리에블 리전이 있어요. 이 메리에블 리전 V라고 표현하는데 메리에블 리전이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뭘 집을 때처럼 재조합으로 생성이 되죠. 10의 7승에서 10승까지의 다양한 무한이라고 볼 수 있죠. 무한의 안티젠을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헤비 체인이 클래스를 결정한다. IgG, IgM, AE. 네. 여기에 클래스 스위칭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FC 포션이라고 합니다. FC 포션도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데 시그널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이퍼 머츄레이션이 일어나요. FC 포션도. 네. NK셀은 MSC 클래스 1이에요. 자기를 인식하는 MS 클래스 1이 있으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지만 없으면 죽여버립니다. T셀과 B셀과 상관없죠, 얘는. T셀과 B셀이 만나는 곳은 주로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는 림프절이에요. 림프절은 저미널 센터, 멀겋게 보이는 부분과 나머지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멀겋게 보이는 저미널 센터는 B셀이 주로 많고 나머지는 T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APC 셀이 범인의 얼굴을 가져오면 주변에 있는 T셀이 먼저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생겼구나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근처에서 B셀, 라이브 B셀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APC셀이 CD4 T셀을 교육을 시키면 CD4 T셀은 혈관으로 가면서 파고사이토시스를 더 강력하게 공격력을 높여주죠. 네, 그리고 그 자체로 사이토카인을 우수히 방출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조정합니다. 나머지 사이토톡식 CD8 포지티브 T셀은 뭐하냐? 직접 혈관 내를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잡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T셀은 이펙터 T셀이나 메모리 T셀로 우리 인륜의 영원히 저장이 됩니다. 자, CD4 포지티브 헬퍼 T셀은 이 세 종류로 나눠요. 1, 2, 17. 그래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종류가 다양하죠.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결과도 좀 달라요. 뭐 그래누마토스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냐, 알러지를 일으키냐, 나머지를 일으키냐 해서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럼 B셀은 어떻게 되느냐? B셀은 헬퍼 T셀을 만나면 교육이 돼서 이런 범인을 잡는 항체를 만들어 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데 IgM 타임은 이제 장 내벽에서 분비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원시적이기도 하지만 시큐런션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내 범인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일 강력한 G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클래스 스위칭이라고 하죠. 네, G 타입으로 바뀌어서 무한 증식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분비를 하죠. IgG는 역시 직접 뉴트럴라이제이션을 하거나 그러면 마크로파지를 공격력을 높이거나 그래서 구멍을 뚫게 하거나 NK셀의 공격력을 높이거나 그리고 혈액 내 컴플리먼트를 액티베이션해서 역시 또 구멍을 뚫어서 공격하거나 옵소나이제이션을 하죠. 구멍 뚫는 걸. 그리고 각종 인플라메이션을 조정하게 됩니다.
IgG로 남아있는 형태도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FC 포션에 더 시그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결국 시간이 가면 머처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피니티 머처레이션이라고 하고 나머지 메모리 B셀로 분화해서 이뮨 시스템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면역 반응이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게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전은 센트럴 톨러런스라고, 두 번째는 페리페럴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센트럴은 T셀이 사이무스에서 교육이 되잖아요. 사이무스에서 우리 몸을 인식하는 T셀이 있으면 죽여버립니다.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B셀도 본묘에서 우리 몸에 반응하는 항체를 가진 B셀은 죽어버립니다. 이게 센트럴 톨러런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인식하는 T셀 중에 일부는 레귤라리 T셀로 분화해서 몸 밖을 빠져나와서 혈액으로 돌아다녀요. 레귤라리 T셀은 혹시 모를 우리 페리페럴 블루드에서 우리 몸을 인식하는 T셀이 있는 경우에 아널지를 일으킵니다. 아널지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자, 우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관심 없어. 자, 그리고 우리 몸에 반응하는 항체를 갖고 있는 B셀도 페리페리얼 블러드에서 있을 경우 에너지를 일으켜요. 네, 무관심. 이게 두 가지 기전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다양한 무서운 오토이뮨 디지즈를 앓게 됩니다. 그 유명한 것, 대표적인 것을 표로 가져왔는데요. SLE,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쉐그렌, 오토이뮨 마이오사이티스, RA,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증상은 상당히 모호하고 온 전신에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별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혈액 검사에서 특정한 안티바디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아나나 뭐 이런 거, 어떤 거. 그래서 감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우라 이런 거 유명하고 RA 팩터 유명합니다. 이런 거는 자세한 건 이제 뉴마톨로지 시간에 내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종의 어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항진됐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면역 반응이 없는 경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HIV 바이러스 인펙션이죠. 자, HIV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개 틀로 일어나 있고 가장 안쪽에 핵심인 RNA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DNA인데 얘는 반대죠. RNA가 있고 RNA가 리버스 스크립테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DNA로 전사가 됩니다. 자, 이 표면에 GP41과 GP120이라는 펩타이드가 있어요. 이게 재밌고, 그 다음에 P24 캡사이드 껍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 내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 GP41과 GP120 펩타이드가 친화력이 있어. 어디에? CD4가 뭐야? CD4 헬퍼 T셀이죠.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안에 어페니티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NA가 풀어지고 이게 DNA로 재합성되고 전사가 되고 다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무섭게 DNA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 상태로 뭐 몇 달이고 심하면 몇 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무한 증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 갈 길로 갑니다. RNA로 퍼져 나와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무한히 나와요. 이때 뚫고 나올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T셀이 헬퍼 T셀인 다 터져버려 죽는 겁니다. 그러면 T셀이 기능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재료에 가깝게. 네. 자, 도식적으로 보면 점막으로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가 헬퍼 T셀을 감염시키고 B셀에도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림프절에서 우리가 B셀과 T셀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일부는 안티바디를 만들어요. B셀이 교육된 안티바디를 만들고 일부는 사이토톡식 T셀도 교육이 돼서 HIV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파샬 레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기처럼 아팠다가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고 없어졌다가 이 상태로 몇 년이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이제 무한증식으로 터져 나오면 증상이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처음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죠. 아프죠. 그 다음에 증상이 어느 순간 subside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이고 지속되다가 나은 줄 알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바이러스가 무한증식해서 헬퍼 T셀을 다 죽여버리고 터져 나오면 죽음에 이르는 거죠. 크라이시스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T셀은 감염된 T셀은 점점 전체적으로 죽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기능 아예 없을 정도로 스레스를 넘어버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물론 안티바디도 만들고, 그죠? 사이토톡식 T셀도 있어요. 하지만 헬퍼 T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면역 반응이. 네, 그만큼 주인공들이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다. 상호작용해야 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파티클이 어느 순간에는 잠복해 있고 뭐 안티바디도 작용하고 사이토톡식 T셀도 작용해서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크라이시스가 오면은 뭐 다 의미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결핍된 질환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속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부산물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피브릴들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그리고 근데 이 피브릴들이 말은 나쁘지만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참 예뻐요. 이렇게 형광색 반짝반짝한 피브릴을 만들어요. 이 피부들이 우리 몸에 침착되면 또 질환을 일으키죠. 가장 유명한 게 알츠하이머,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거죠. 나머지도 있어요. 다른 타입들은 뭐 타입 2 DM도 일으키고 레날 페일러도 일으키고 마이엘로마에 관련된 피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부산물들이 또 우리 몸에 질환을 일으키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주인공들을 정리해 봅시다. B셀은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는 직접 중화시킬 수도 있고 마크로파지나 보체나 NK셀의 공격력을 높여서 작용한다. 네. 그리고 헬퍼 T셀은 TCR을 통해서 APC셀의 범인을 인식하고 B셀을 교육시켜준다. 그래야 면역 반응이 머추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난다. T셀은 세 가지 종류, 그죠? 세 가지 종류의 헬퍼 T셀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마크로파지 공격력 높이고 인플라메이션 조장하고 B셀을 교육하고. 자, CD8 포지티브 사이토톡식 T셀은 직접 죽인다. NK셀도 넌 셀프를 직접 죽인다. 레귤러 T셀은 불필요한 이뮨 리액션을 억제한다. 네, 이 주인공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뭐 오토이뮨 디지즈, 그다음에 HIV 인펙션, 뭐 그리고 유전 질환도 우리가 초반에 봤죠.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면역 반응 블러드에 대해서 윈도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면역 반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혁신을 이룬 겁니다. 의학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수혈도 일어난 거죠. 우리가 헌혈하잖아요. 그럼 다 수혈하는 건데 수혈이 가장 간단한 장기 이식이죠. 네, 장기 이식. 그 다음에 장기 이식 수술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면역 반응을 이해하면서 얘네들의 기능이 하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면역 반응을 얘네들을 이해하면서 더 깊게 이해하면서 암이 완치가 됐어요. 네, 암이 완치가 됐어요. 네, 뭐 NK셀 요법, 뭐 CAR-T 요법, PD1, PDL1 이런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서 노벨상까지 받고 제약회사의 판도를 바꿨죠. 네, 이 얘기는 내년에 임상 면역학에서 임상 감염과 면역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